보통 삼국지 하면 나관중이 지은 소설인 삼국지 연의와 역사가 진수가 집필한 역사서인 정사 삼국지가 떠오르는데, 삼국지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삼국지 연의만 알고 있어 삼국지를 지어낸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삼국지도 역사의 일부분으로 중국의 2세기 말부터 3세기 말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삼국지의 내용은 통감각목을 포함한 여러 책에도 언급되는데, 그로 인해 조선시대의 왕과 신하들이 경연을 할 때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2대 왕인 정종이 경연을 하던 중 오나라 송건이 항장 우금을 보내어 위나라에 항복하기를 구하니, 위나라 임금은 이를 허락하고자 하였는데 유협이 안 된다며 간하였다는 내용이 나오자 한 신하가 정종에게 위주와 유협 중에 누가 옳았냐고 묻습니다. 이에 정종은 유협이 간한 것이 옳았다. 위주가 유협의 말을 듣지 않고 오나라의 거짓 항복을 허락한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김종서가 함길도 절제사로 부임해 있을 때 세종대왕이 그에게 야인토벌의 계책을 세우도록 명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서 제갈량과 사마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종대왕은 그래서 사마이가 제갈량과 더불어 위남에서 마주보고 보루를 지키고 있었는데 100여일 동안을 지키기만 하고 나가 싸우지 않아 제갈량이 권직을 보내면서 여자같이 비겁하다 욕을 하였어도 끝내 가볍게 나가지 아니하고 마침내 수비에 성공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마이가 무겁게 지니는 계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연산군이 경연을 할 때 강목의 한원제기에서 유비가 한중왕이 된 뒤 관우를 전장군, 황충을 후장군으로 임명했는데, 관우는 황충의 지위가 자신과 같다는 말을 듣고 노하며 대장부는 노병과 같은 대열에 있지 않는다고 말한 뒤 관직을 받으러 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나오자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관우가 노한 것이 옳은가?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관우가 잘못했다고 하였고, 참창관 권주도 신하는 오직 군주의 명을 따를 뿐인데 어찌 자기의 고아로서 분노하며 받기를 즐겨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대저 인군이 인재를 부리는 데 있어서 마땅히 그 재주와 역량을 보아 임용해야 하는데, 관우는 촉에 어진 장수이지만 이 처사는 큰 실수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후 다른 대목에서 허유가 군중을 거느리고 무례한 말을 하매 조조가 이를 토벌하려 하자 많은 신하들이 토벌은 불가하다고 말하니 무릎에 칼을 비껴놓고 불쾌한 안색으로 듣지 않았고, 두습이라는 신하가 들어와서 간하려 하니 이미 내 계획은 정해져 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자 연산군은 누가 옳으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참창관 권주가 인자한 군주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은 쓰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면 두고, 비록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견일지라도 진심으로 들어야지 거절하지는 말아야 하는데, 조조는 두습이 말을 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릎에 칼을 비껴놓고 신하들을 겁박했으니 어찌 인자한 군주의 도량을 가졌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정경 박은은 조조는 간웅이지만 그 재능과 기질이 남보다 뛰어납니다. 비록 처음에는 두습의 말을 거절하였으나 마침내 두습의 계략을 채택해 허유가 항복하고 순종하게 되었으니 이는 자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대저 인자한 군주란 마땅히 더러움을 용납하고 미화함을 숨겨 드러내지 않는 관용을 가져야 하고,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뉘우쳐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연산군은 허유가 말한 무례한 말이 어떠한 말이냐고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얻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례한 말이라는 것에 꽂혔는지 신하들의 발언이 끝난 뒤 허유의 무례한 말은 내버려 두어야 옳은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박은이 여우 시절 흉노가 무례한 말을 하여 번쾌가 오만의 병력으로 흉노를 정벌하겠다고 했으나 다른 신하들이 간하여 마침내 흉노를 정벌하지 않으니 이처럼 그들의 무례한 말은 들어 말할 것이 못됩니다. 그러니 대사를 도모하는 데 있어 어찌 하잘것없는 허유의 말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이것이 두습이 조조에게 간한 이유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선조가 밤에 신하들을 불러 경연을 하게 되었는데 조조의 이야기가 나오자 선조는 조조의 갖은 악은 제쳐두더라도 그가 세고을의 식후를 양보하면서 어찌 위왕의 봉작과 구석의 가급은 양보하지 않았을까? 이는 제 심수를 천하에 보인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는 누구를 속이려 한 것인가? 이는 하늘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의총을 만들었다 하는데 믿을 만한 사실인가? 라고 말했고 이어서 의총은 만들 수 있으나 난적은 누구에게나 토벌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아무리 100개의 의총이 있다 한들 어찌 모면할 수 있겠는가? 무릇 악을 행하는 자도 그 악이 끝내 가려질 수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 패간을 엄폐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는 진실로 못하는 것이 없겠지만 그 본심은 끝내 엄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조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조조의 이야기가 끝난 뒤 이제 유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한 신하가 방통이 서촉에서 전사하였는데 당초 유장을 도모하게 한 것은 방통의 계책이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신하는 이는 제갈량의 권고였습니다. 더욱이 유장의 아버지는 한나라의 반신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선조는 송건이 익주를 정벌하려 했을 때 유비가 송건에게 익주의 유장을 공격한다면 자신은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신의를 보이겠다고 말하여 송건이 익주를 공격하려 하는 것을 단념시켰는데 이후 유비는 직접 유장을 공격해 익주를 점령하니 송건이 이를 듣고 분노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라고 하니 신하들은 제갈량이 유장을 취할 때 반신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머리를 깎는 것으로 취한 것은 옳은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선조는 유비는 호걸일 뿐 아니라 사실 인자한 사람이었다. 유장에 대한 처리를 보면 그의 선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 작은 악이라 하여 행하지 말고 작은 선이라 하여 행하지 않으려 하지 말라고 한 것은 3대 이후에 없던 훌륭한 말이다. 라고 말했고 유비가 제갈량에게 자신의 아들이 하잘 것 없다면 그대가 스스로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라고도 하였으니 이는 그가 천하를 공공물로 여기는 마음이 아니었겠으며 제갈량이 아니면 어찌 그 말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라고도 말하며 유비와 제갈량을 극찬합니다. 이후 향시로 관리를 뽑을 때 제갈량이 관우를 구하지 않은 것을 시험 논제로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합격한 자가 제갈량이 관우를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에 구제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었기에 선조는 그것을 궤변이라 생각하여 예조로 하여금 그 내용을 삭제하게 했다 합니다. 효정이 신하들과 역대 중국 왕들의 치세에 대해 논했는데 효정은 당태종이 조조를 제사한 글을 보면 한 장수로서의 지혜는 넉넉하나 천자로서의 재능은 모자란다고 하였는데 후세 사람이 평하여 바로 자기를 형용한 것이라 한 것은 명언이라 하겠다. 그리고 삼국지의 손책도 영웅이다. 그가 죽어갈 때 그 아우인 송건에게 자신의 뒤를 잇게 하며 그대는 천하와 패권을 다투는 것은 나만 못하나 현명한 자를 들어쓰고 재능 있는 자를 맡겨 써서 각각 마음을 다하게 하여 강동을 지키게 하는 것은 내가 그대만 못하다고 말하였으니 이러한 그의 말은 명석하다 하겠다. 라고 말했는데 조선왕조실록에서 삼국지의 손책이 언급되는 건 효종의 이 발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효종이 북벌정책의 핵심 인물이었던 원두표라는 신하를 격려하며 황건이 총나라에서 위나라로 갔을 때 조조가 꾀어 항복하게 하느라 총나라 임금이 내 처자를 죽였다고 하였는데 황건은 총나라 임금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임금과 신하 간의 신뢰라는 것을 귀하게 여김이 예전부터 이러하였다. 라고 말했는데 앞서 손책과 마찬가지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삼국지의 황건을 유일하게 언급한 사람이 바로 효종입니다. 이처럼 삼국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인물들에 대한 언급을 효종이 하는 것으로 봐선 효종은 삼국지를 즐겨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황건이 항복했을 시기 위나라에선 이미 조조가 죽고 조비가 황제가 되었을 때라 효종은 그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효종도 선조와 같이 조조를 망고의 간용이라고 깠으나 재능은 있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태종은 사신들을 명나라로 파견할 때
서장관에게 삼국지 책을 구해오라 시켰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관우, 장비는 용맹스러움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며 동탁, 조조, 사마이는 왕망을 포함해서 그 유명한 망탁조이의 멤버이기에 부정적인 내용을 다룰 때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